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산따라TV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신 소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신 소개를 하지만은 내신과 외신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목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해국운동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하는 것은 해국운동이다. 우리나라에 해가 되는 운동이다. 그런 뜻으로 해국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어떤 블로그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불매운동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블로그를 보았는데 그 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 주인에게 이 유튜브 영상에 사용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이렇게 고생하십니다. 부족한 글을 소개해 주시면 저야 영광이지요. 다만 닉네임이나 주소는 비공개 처리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닉네임 안 보이게 했고요. 주소도 안 보이도록 아예 제가 스크랩을 해가지고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 주인은 글들을 읽어보았을 때에 20대 중반쯤 되는 20대 중반쯤 될 것 같아요. 되는 여자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도 충분히 좋은 그러한 것이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이 블로그와 함께 이런 국내 국외 신문 기사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쓴 글 첫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 제품 구매운동, 아마 불매운동을 잘못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심정은 알겠지만은 지어도 의미 없다. 이렇게 소제목입니다. 이것은 큰 제목은 불매운동 오버하지 마라 이런 제목이었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일본 제품을 불매운동 해본들 일본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가 불매운동을 했을 때 깨갱하고 무릎 꿇게 할 효율적인 수단이 될까? 불매운동이 이러한 의문을 던지면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매운동을 해도 큰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은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 별 효과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 다만 남한테 강요하지는 마.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해도 강제로 한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무시해가면서 억압해가면서 강제적으로 불매운동을 동참하게 한다든지 선전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에게 정확한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전선동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국민들을 움직여서 불매운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분이 쓴 그 내용 가운데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이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랬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난 불매운동 같은 지읒도 의미 없는 일로 나 자신이 불편을 감수할 생각은 없다. 불매운동하면 애국심이 느껴지는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거기에 어떤 심리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해라 이 말이죠. 강요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불매운동이 가능하다고 믿는 건가? 그랬습니다. 불매운동이 가능하다고 믿는 건가? 이분 글 가운데는 불매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본과 한국 간의 경제적으로 서로 너무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불매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게 진짜 불매운동입니다. 진정한 불매운동이 가능한가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꼭 뭐 메이드 인 재팬 아니더라도 물건을 사면 그 속에 일본 제품이 부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많은 영역에서 서로 겹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에 대해서 한번 일본 신문을 찾아보겠습니다. WEDGE 인피니트 이렇게 된 신문인데, 인터넷 신문인데 웨이즈 되겠습니다.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불발의 역사, 이런 제목입니다.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불발의 역사, 2019년 7월 8일자 신문인데요. 이 신문이 보면은 2019년 7월 8일자 우리 한국의 상점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마트는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행동이 우리나라에 유익이 되고 국익에 도움이 될까? 사단법인 한국 마트 협회에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 한국 마트 협회의 이런 결정, 이런 행동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까?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이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불매운동 그 불발의 역사, 이것을 한번 팝하고 번역해서 번역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글쓴이는 과거 25년 정도 사이에 4번 정도, 4회 정도 불매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25년간 한 4회 정도 있었는데 그 성과는 사실상 제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 25년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루어진 것은 전후 50년, 1995년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문제가 된 2001년, 그 다음에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2005년, 그 다음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내각부 정무장관이죠. 장관을 파견한 2013년, 이렇게 해서 4번에 걸쳐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주장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불매운동은 4번 다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상의 벽보, 일본인 출입 금지, 이런 것도 벽보에 붙여놨던가 봅니다. 이번 조치 후에도 일본 술 패스는 대해서는 한국 기자가 일본 기자에게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하루 정도, 그러니까 잠시 후에 끝나겠죠. 이러니까 한국 기자가 그렇게 했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짝하고 만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불매 운동을 성공적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러한 일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파 뉴스위크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계획이 종종 일어나도 불발로 끝나는데 그 이유는 뭔가? 2019년 1월 10일 자입니다. 올해 1월달 신문 내용인데요. 이 뉴스윅 기사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이분이 들어줍니다. 한국에서는 불매운동이 자주 사사건건 불매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히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실패를 하는데 그것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2018년 11월 19일 서울에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에서 한 의원이 일본 제품 사용하지 말아라고 서울시에다가 요청했나 봅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하는 말이 서울시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서울시가 구입한 일본 제품은 방송 설비, 의료기기, 수질 측정기, 누수 탐지기 등 특정 분야에서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물건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을 불매운동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정부 조달에 관한 조약이 있어서 국가와 정부 간의 그 조달 조약,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수입을 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조약은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지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제품 사용 금지는 조약에 위배된다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시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빈발하는 불매 요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합뉴스를 인용해서 이렇게 또 기사를 썼습니다. 2009년에 전라도 광주죠. 남동부의 광주에 되는데 전라도 광주죠. 광주광역시죠. 2009년에 광주에 오픈된 미쓰비시 자동차 전시장은 미쓰비시 제품 불매운동으로 오픈한 지 1년 만에 철수했다. 전시 중에 강제노동을 강요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하던 여성지원단체가 208일 동안 1인 시위와 불매운동을 펼쳤던 것이다. 불발로 끝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본 제품을 타깃으로 하는 불매운동은 성공하지 못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직 젊은데 이렇게 확실하게 이 불매운동이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우리 국익에도 도움되지 아니하고 또 해도 그것이 완전한 불매운동은 불가능하다 하는 이 분의 그 생각이 사실상 맞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케이 신문입니다. 한국 일본 제품 불매운동, 공감받지 못한 상인, 장사가 안 된다.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상인들은 오히려 불매운동 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장사가 안 된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2013년 3월 16일자 신문입니다. 자, 이 불매운동이 정말 우리가 심각하다. 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더 심각한 한일 관계를 더 심각한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 보면은 이 정권현 논설위원께서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 선거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용 3대 핵심 소재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데 대해 21일 참여연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믿는 것은 일본을 짓누르고 있는 그 분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다. 전후 일본이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건국되고 난 이후에 처음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경제 제재를,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은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후 일본이 특정 국가에 대해 독자적으로 경제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는 유엔 결의안을 따랐을 뿐이다. 독자적으로 한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일본 쪽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행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만드는 그 위안부 합의안에 따라서 만든 그러한 재단을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해산시켜 버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도 바로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강제징용 피해자 대부분이 지난해 10월 징용 피해자의 개별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반세기 이상 지탱해온 한일 관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렸다. 강제징용 이 문제를, 그러니까 한일 관계 파탄 내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위안부 문제 가지고, 그리고 온 데다 선유상 세워놨지.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강제 징용 문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시비를 걸려면 밑도 끝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한일 간의 관계가 파탄 나는 것은 그것은 시간 문제죠.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시비를 걸면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한일협정, 여기에서도 아마 이분이 그 한일협정 문제를 이야기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한일협정, 한일기본조약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한일협정이라고 그러는데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 성립되어서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한국과 일본 간에 국교가 성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이제 대등하게 국가와 국가로서 이제 관계를 맺고 무역을 하고 서로 상호간에 서로 도우며 지금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자, 12월 18일 성립되어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정의 총칭이 바로 한일 기본조약이다. 이 4개의 협정 중에 하나가 바로 청구권, 이게 중요하죠.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이런 협정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이 협정에 따라서 우리 한국이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서 1960년도부터 1975년도까지 그래서 5억 달러의 대일 청구 자금,
5억 달러의 대일 청구 자금은 그 용도에 있어서 한일 간에 다소 갈등이 있었으나, 예, 예. 여기 이 내용에서 5억 달러를 우리 대일 청구를 해서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돈이 농림, 수산업, 광업, 과학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서비스 부문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돈이 한국 경제 발전에 정말 귀하게 쓰였다는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식민시대의 그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 일본 수상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미 그 조약을 통해서,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서 다 끝난 문제를 왜 자꾸 또 배상하라 그러고 자꾸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것으로 끝내고 한일 양국 간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과거 문제를 그 한일 협정 이것으로 끝내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강제징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뭐 위안부 문제 도와야 될 거 있으면 우리 돈으로, 우리도 이제 경제대국 11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돈으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이니까 돌봐주는 것이 올바르다. 왜? 이미 이때 돈을 받았으니까. 예. 청구권 해가지고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계속 이미 우리는 했는데 왜 자꾸 또 시비를 걸고 또 돈을 달라 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자, 여기서 보면은 서울대학교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박철희 국제대학원 교수께서 이 동아일보에 오피니언란에 글을 하나 기고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분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 정부가 말입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조약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된 사안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기본조약, 그러니까 한일 기본조약,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그 조약, 한일 협정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조약 안에 4개의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일 청구권이라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일 청구권 조약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바로 한일 협정에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965년에 이미 다 해결됐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정부가 그것을 인정하고 계속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그러느냐, 이런 의미인 거죠. 저는 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이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러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이미 깨끗하게 끝냈으면은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말입니다. 청구권 조약에 징용 문제가 열거돼 있고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한국 정부는 1974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죠. 1974년하고 그 다음에 2007년 이때는 제가 알기로 김영삼 정부 시절이죠. 특별법을 만들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왜 대법원에서 그런 식의 판결을 내려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위안부 문제도 왜 대법원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의하도록 하게 하고 그렇게 대법원이 만드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하는 말이 조약을 통해서 해결된 문제를 왜 그 조약보다 더 하위법인 법률 또 아니면은 사법부 권위가 더 높은 거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정상 간 회담 같은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상 간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서 해결이 다 된 문제를 아니 그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그래 판결해가지고 다시 해라, 뭐 청구해라, 개인 청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더 이상 신뢰가 다 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국가의 신뢰가. 그러면은 정상회담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하면 많은데 뭐 합니까? 이런 생각을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사람들이 쓴 글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일협정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더 이상 식민지 시절 물론 뭐 따지려면 따질 거 많겠지만은 그것으로 끝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익에도 유익하다 한다고 저는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2007년에는 72,631명에게 6,184억을 보상했다는 겁니다. 2007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말입니다. 예, 그거 같이 하기를 일본이 원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은. 그런데 왜 자꾸 문제를 꺼내느냐는 거죠. 예. 한일 관계 파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거 아닌가 정말 의심이 들 정도다 이 말이죠. 예, 이 대부분 전원 har비체에서 개인 보상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결하고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 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한일 관계를 완전히 파탄이 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권태신 정경영 부회장 한일 갈등 기업 신용 강등 경고. 예, 한일 갈등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신용이 강등이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일 갈등 이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저래 잘못을 하면은 국민들이 불매운동 하면 안 되죠. 불매운동 하면 안 돼요. 대신에 정부를 향해서 잘못했다. 한일관계 복원시켜라. 한일관계 정상으로 되돌려라. 그게 올바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장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분도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이것을 읽어보면은.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 CJ 이렇게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놓친 것들을 하는 제목으로 전영선 기자, 중앙일보 기자가 쓴 글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도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까 그 블로그에 우리 여자 청년분께서 그분께서 제기한 것처럼 과연 가능하냐? 진짜로 불매운동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여기에서도 이 기자도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일본 제품을 쓰지 않기로 한 실천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 예. 이건 생각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냉장고에서 아사히나 기린 맥주를 꺼내 싱크대를 통해 흘려버린다고 치자. 그럼 쿠팡은 써도 될까? 안 써야 될까? 쿠팡 있잖아요. 뭐 택배 많이 다니던데 쿠팡. 여러분 이거 누구 겁니까? 손정희 소프트 뱅크 회장의 대표적 투자사다 이 말입니다. 일본 자본이 조 단위로 투입된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물건을 사는 것이 괜찮을까? 예, 불매운동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불매운동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헛된 것이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숙명여대 경영학과 서영구 교수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일 경제관계는 떼어낼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처분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쉽사리 움직이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 논리에 따라 경제 논리를 무시하면 양쪽 모두에게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 블로그 쓰신 분이 진짜 불매운동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불가능하죠. 예, 이미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기자들도 그렇게 쓰고 있고, 실제적으로 정말 불매운동이 확실해진다면은 고스란히 우리도 피해를 입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블로그에서요, 정부의 외교 실책은 왜 지적하지 않는가? 왜 불매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일본만 욕하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 정부에 실책이 없느냐 말입니다. 예. 정말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탓입니다. 문재인 정부 탓이에요. 예. 정부의 외교 실책 왜 지적하지 않는가? 참 그 젊은 사람이 이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정말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고 올바르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아베의 경제 보복 조치는 이미 전부터 그 조짐이 보이던 일이었다. 그렇죠.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한일 협정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적어도 위안부 합의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 때 그만 서로 합의한 거, 국가 간에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만 그거에 따라서 또 그래도 그쪽에서 돈을 이렇게 보내줘서 그거 가지고 재단을 설립하고 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대로 그만 그 위안부 할머니들도 잘 설득을 해서 정부가 오히려 이렇게 잘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 자꾸 끄집어내서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박철희 서울대 교수 되시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되시는 이분도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등을 풀지 못하면 충돌할 게 뻔한데 이 글이 나온 지가 언젠가 하면요 2019년 5월 달입니다.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7월인데 이미 2달 전에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점점 경색되어 가는데 타겟책은 보이지 않는다. 실마리가 보일 때마다 기회를 잃는다. 보는 이들이 안타까울 정도니 직접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 속은 더 끓을 것이다. 갈등을 풀지 못하면 충돌할 게 뻔한데도 누구 하나 손을 쓰지 못한다. 답답하기 그리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가 말입니다.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벌써 2달 전에 벌써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돌할 게 뻔하다. 그런데 누구 하나 손을 쓰지 못한다. 답답하기 그리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벌써 2달 전에. 자, 20대 중반대는 이때 중반에 여성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헛된 뒷감당을 생각 안 하고 무작정 대일 강경 외교를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가 과연 책임은 없을까? 참 맞는 말이죠. 그런데 20대 중반 20대 되는 분이 쓴 글치고는 너무 훌륭한 글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대통령쯤 되면 국제관계의 현실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이런 배찌라시 외교 전략을 취한 문 대통령은 저희가 의심스럽다. 그저 반일 감정 자극해서 지지율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건가? 예,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지지율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비판을 듣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얄미운 이웃이긴 하지만 그건 감정의 문제다 말이죠. 감정의 문제. 이 감정의 문제, 감정적으로 다가서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라의 일을, 국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현실을 봐야 한다. 예. 어떤 나라든 외교와 정책의 감정을 결부시키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분은 썼습니다. 우리가 이분 글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아까 한일협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일협정.
한일 협정을 통해서 5억 불이나 되는 그 당시 큰 돈을 받아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981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전두환 정권 시절인데 그때에 한일 무역에 있어서 격차가 심했습니다. 우리 무역 일본 쪽에서 무역 흑자가 많았고 우리는 적자가 차이가 많았는데 고심하던 끝에 우리 그 전두환 대통령께서 일본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나라로서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지 않느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보를 위해서 돈을 더 쓰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좀 내놔라 해가지고 경제협력 차원 100억을 내놔라 그랬는데 이제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40억 불을 받아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돈을 일본으로부터 받고 해왔는데 자꾸 우리가 식민지 시대의 일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자꾸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여성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두 글자에 무조건 어르렁대지 좀 마라. 자기 블로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무슨 국가에 도움이 되겠는가? 예. 그러니까 불매운동 하는 것이 자기 딴에는 뭐 애국자로 그래 하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존심만 내세워서 감정적으로 비난을 늘어놓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저 비난을 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 뿐이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불매운동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일제 불매운동은 애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국이 아니다. 특별히 지금의 불매운동은 애국이 아니라 안 그래도 한일 관계가 파탄 나버렸는데 지금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이건 공격이죠.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어. G20 정상회의 때 문재인 하고 아베하고 정상회담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파탄 나버린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애국, 지금 국민이라도 정신 차리고 불매운동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대신에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한일 관계 복원시키도록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이 할 도리입니다. 애국. 이게 아니고 애국이다. 나도 해야 하는 일이다. 뭐가? 불매운동이 말입니다. 자, 과거 우리가 식민지대의 피해자였기에 지금까지는 이 방식이 어느 정도 먹혔지만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고 식민지대가 먼 과거의 한순간이 되어버리면 그때도 이 전략이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국제사회가 이런 맹목적인 감정적 외교에 공감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이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 외교를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외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국사교과서에서 일제시대를 가르치는 건 단지 그런 굴욕을 앞으로는 경험하지 앞으로는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말이죠. 과거의 그 역사 거기에 매여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분이 했습니다. 참 올바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한일협정으로 돈 받을 거 5억 불이나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서 우리 경제 발전에 크게 사용했습니다. 크게 중요하게 사용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두환 대통령 시절 40억 불이나 되는 또 돈을 우리가 그때 차관으로 받았습니다. 예. 이제 그것으로 끝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려운 거 있으면 식민지 시대 일로 인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나라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마치 강제징용 문제를 그분들에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1974년도하고 2007년도에 그들을 도와준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상을 했는데 왜 또 그것을 끄집어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 문제를 일본에게 이야기해서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 돈으로 이미 한일협정으로 다 해결됐으니까 다 해결한다는 색으로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또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지 이해가 저는 안 간다는 겁니다. 과거에 매몰되지 말자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자신의 삶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튼 간에 불매운동이고 나발이고 하고 싶은 놈은 해라. 하기 싫은 놈은 안 하면 그만이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먼 훗날 자기 과거를 떠올렸을 때 이불킥 안 하게 행동하자. 예. 이불킥이란 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불킥이란 것은 이제 저녁에 이제 잠자기 위해서 이불을 이제 듣고 이렇게 잠을 청하는데 과거 생각이 나면서 과거에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어떤 부끄러운 일이 생각나고 할 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불을 박차고 뭐 일어나고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게 행동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쓴 그 내용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매운동이고 나발이고 나 같은 소시민은, 이것은 이 친구의 이분의 친구가 하는 말을 적어놓은 겁니다. 제약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말하기를 말입니다. 불매운동이고 나발이고 나 같은 소시민은 그런 거 신경 쓰면 못 살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 사실 국제화 시대의 사회 속에서 특정 국가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자, 이분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공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매운동의 문제점은 우리가 불매운동하면 일본 사람들도 우리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 한다는 겁니다. 이미 제가 일본 그 신문이라든지 사이트 이런 채팅방 같은 데 들어가 봤는데 이미 벌써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매운동 하니까 일본 사람들도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인구가 많습니까? 우리가 인구가 많습니까?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입니까? 서로 불매운동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고스란히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한국 기업도 함께 피해를 입는다. 예, 너무나 경제적으로 밀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 한국 투자 축소 가능성이 있다. 예, 투자금 다 빼가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손해죠. 소비자 선택권 제한하는 잘못을 도모하는 것일 수 있다 합니다.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사서 비교하고 선택하고 할 이 권한이 있는데 불매운동을 통해서 일본 제품을 팔지 않는다든지, 아까 그 마트 협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던데 그런 것도 사실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 이거 중앙일보 기사 가운데 있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다음에 실제 불매운동이 효과적이지도 않다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이지 않다. 불매운동을 통해서 일본에 실제적으로 타격을 일본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완벽하게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도 할 수 없다. 이 불매운동은.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일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안보적인 면에서도 일본 없이는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중공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2049년까지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침략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 우리의 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또 한미 간의 동맹 강화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불매운동은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를 해롭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하는 것 대신에 여러분 다른 과거에 다른 때 다른 어떤 토픽 때문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하야 운동이 답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불매 운동 하는 것 대신에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이게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